네, 만성 골수 백혈병은 그 필라델피아 연색체 이상이 생겨서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암세포화 되면서 이런 암세포가 분화가 되지 못하고 증식을 하면서 골수나 말초 혈액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가 아주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백혈병 원인은 크게 알려진 것은 그 벤젠과 같은 약품들, 그리고 방사선이라든지 이전에 항암 치료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대부분의 백혈병 환자에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이제 만성 골수 백혈병 환자들이 진단된 당시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기 그 신체 검사에서 일반 혈액 검사 수치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 많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백혈구가 좀 증가되어져 있다든지 혈소판이 증가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 많고요. 또한 그 만성 백혈병 환자의 일부에 있어서는 그 비장종대가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은 왼쪽 그 늑골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통 왼쪽 그 상복부에 통증이 있다든지 약간 이제 그 배가 불러오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경우 많고요. 일반적인 백혈병의 증상 중에서는 그 만성 피로감, 열감, 야간 발한 등 같은 그 일반적인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은 보통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수치나 혈소판 수치가 이상을 한 경우에 있어서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해본다든지 골수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골수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검체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와 PCR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과거는 인터페론 같은 치료를 한 적도 있었고요. 90년대 후반까지는 그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해야지만이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 이제 글리백이라는 그 표적 항암제가 나옴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글리백과 같은 1세대 타이신 카이나즈 이니비터 2세대 표적 항암제들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경구용 항암제만 잘 복용을 하시면은 평생 그 만성 질환처럼 큰 문제 없이 사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약물의 어떤 복약 수능도가 제일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복약 수능도가 90%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약제 내성이 발생을 해서 병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구용 항암제를 제때에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초기 약물을 투여받으실 때는 약 한 달에서 3개월 동안에는 약제에 따른 부작용이 흔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각 약마다 사실은 어떻게 복용하라는 복용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2세대 그 표적 항암제를 쓰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약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그나하고 스프라셀, 슈펙트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마다 복용 방법이 약간씩은 틀리고요. 어떤 약제는 약 복용하기 전 1시간, 후 2시간을 공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약제는 하루에 한 번만 약을 어느 때든지 복용만 잘 하시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사와 의사의 어떤 그 복용 방법에 따른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방법대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2세대 표적 항암제 중에서 2가지 약제는 하루에 2번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2번 복용은 12시간 간격의 시간을 지키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제는 24시간마다 복용을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약제들 복용할 때 같은 시간에 같은 간격으로 가급적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한 이유는 결국 그 약물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 어떤 약 복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잘 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런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있어서는 약의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세대 표적 항암제 중에서 각 약제마다 독특한 그 부작용들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일부 약제는 그 심장 쪽에 조금 더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약제가 있고, 다른 약제는 그 당뇨, 혈당을 올린다든지 췌장염을 일으킨다든지 간 수치를 좀 악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약제마다 약간씩 그 이상 반응과 부작용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그쪽과 관계된 부작용이 적은 약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병에 좋은 음식이 뭐냐라는 건데, 결국은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몸의 면역 능력을 올려서 결국 병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법은 뭐 저희들 권유해 드릴 만한 운동법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규칙적인 그 어떤 하루에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걷기나 달리기라든지 뭐 등산 정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예방으로는 일단 그 백혈병을 잘 일으키는 원인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벤젠과 같은 물질들, 이전에 어떤 항암 치료를 받았는지, 방사선 노출됐는지, 그리고 환경 오염이라든지 공해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중금속 같은데 노출이 안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또 식생활 습관도 채소와 야채, 채소와 과일 등과 같은 영양 성분들 골고루 섭취를 하면서 규칙적 운동을 해서 몸의 면역 능력을 조금 향상을 시키는 게 이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백혈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와 만성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병이 생기는 세포의 근원에 따라서 림프 구성과 골수 구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네 가지로 해서 급성 골수 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 백혈병,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성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백혈병은 그 후천적인 그 환경에 가지고 2차적으로 그 조혈모세포의 어떤 유전자가 손상을 받으면서 백혈병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유전적인 소인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 생기는 백혈병은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 반면에, 소아에 생기는 백혈병은 어느 정도 그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에서 어떤 백혈병이 발생한다면은 그런 그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병이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는 백혈구 수치와 그 혈소판 수치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2차적으로 빈혈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백혈병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빈혈은 여성인 경우는 철결핍성 빈혈이 많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글리백이라는 약이 발명이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1세대 표적 항암제인 글리백에 이어서 2세대 표적 항암제들이 1차 약제로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획기적인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일단 그 만성 골수는 백혈병이 과거의 백혈병보다는 오히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처럼 평생 약만 먹어도 정상 수명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핫 이슈는 이제 일부 환자 중에서 완전 분자 유전학적인 관해에 도달을 한 환자들 중에서 이런 그 표적 항암제를 끊어도 병이 재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서 향후로는 이런 그 경구용 항암제만으로 이런 백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최근의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급성 백혈병과 다르게 이런 경구용 항암제라는 좋은 표적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용 그 항암제는 다른 만성 질환처럼 약만 잘 제대로 드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복약 순도 90%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약 수능도를 90% 이상만 잘 유지하신다면은 평생 병이 없는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사실 수 있지만은 혹시 이런 복약 수능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약제에 대한 내성과 함께 치료 실패에 들어가서 병이 완성기에서 가속기나 급성기로 악화되면서 조기에 사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